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21년 1회 토양 기사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한 두 문제 정도가 좀 까다로운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걸 토양에서 과연 내야 될까라는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다시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준비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 문제인데요. 완전 혼합 반응 조식을 매스 밸런스, 즉 물질 수질을 이용해서 설명하시오. 단 1차 반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물질 수지라는 얘기는 매스는 인풋, 그쵸? 인풋 들어가는 거를 아웃풋 빼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반응에 대한 거를 고려해야 되겠죠. 근데 반응은 플러스로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로 나올 수도 있고 하여튼간 여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예, 제로가 되는 거지.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들어간 만큼 나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반응이라고 하면 뭐 요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이건 안 쓰셔도 되고 근데 완전 혼합 반응 주식이라는 식은 요 물질 수지식을 하나 외워 두셔야 됩니다. 시간에 대해서 농도가 변화한다는 얘기야. 요거는 QC 제로 그다음에 QC 플러스 V의 마이너스 KC의 N승. 근데 여기는 지금 1차 반응이라 한다 그랬으니까 요 N은 1차가 되는 거야. 1차. 1차 반응이고 여기 이제 물질 수지식이라고. 자, 그래서 여기서 그 보면은 C 제로는 반응주의 유입 농도가 되는 거고 C는 유출 농도가 되는 거고 얘 반응주 부피. 그러니까 부피가 시간에 따라서 부피에 있는 것이 반응주 부피에 있는 농도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나타내는 식이겠죠. 그 다음에 K는 반응 속도 상수고 N은 반응 차수. 근데 얘는 이제 1차 반응이라 했으니까 1이 되는 거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풀어야 되겠지? 예, 이제 풀기 위해서는 정상 상태로 가정하는 거야. 정상 상태라는 얘기는 얘가 제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dt분의 dc를 제로로 가정을 한다. 그럼 얘를 제로로 놓고 제로로 놓고 식을 만들면은 얘를 q로 묶어버리면 c 제로 마이너스 c가 되겠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걸 풀면은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이건 1이니까 vc c로 먼저 쓸까요? kc v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고. 그렇죠? 그러면은 요식을 다시 정리하면 q c 아웃 c 제로 c는 k c v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요식이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요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c 제로 마이너스 c는 q가 여기로 오면 되잖아요. q k c v가 되죠. 응?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요거를 보게 되면 요거는 우리가 어떤 시간에 대한 개념을 계산하려면 부피를 어떤 유량으로 나눠버리면 얘는 메타 3승 얘는 뭐 예를 들어서 메타 3승포 세크라고 하게 되면 요거랑 지워지고 결국은 시간에 대한 개념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를 t로 바꾸자고. 그래서 요걸 어떻게 쓸 수 있어? 요거를 얘가 t가 되는 거야. 그래서 kct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지. 되셨죠? 응? 이렇게. 그러면은 그래서 나온 식이 그 교재에 있는 c 제로 마이너스 c는 kct 이렇게 된 겁니다. 되셨죠? 그러면 여기서 c에 대해서 c 제로는 이렇게 이용하면 c 제로는 1로 이렇게하면 c 플러스 kc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c에 대해서 묶어버리면 c는 1 플러스 kt가 되는 거죠. kt 됐죠? 그래서 t에 대해서 이걸 정리하면 다시 요 t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까 q분의 v가 됐고 이 식이고 그 다음에 요 c0는 c 가로 열고 1 플러스 kt에 대해서 t에 대해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k분의 이걸 정리하면 c분의 c0 마이너스
1의 가로. 그래서 요 시기까지 요렇게. 지금 요거는 요 식 있죠? 요 식. C0는 C 가로 열고 1 플러스 KT를 T에 대해서 이렇게 전개해서 정리하면은 K분의 가로 열고 C분의 C0 마이너스 1 가로 닫고 요 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얘는 Q분의 V다. 그래서 이런 관계식을 지금 설명하시오, 뭐 유도하시오 이런 개념으로 보니까 요 정도로는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토양 세척 공법 장점 네 가지. 이건 몇 번 나왔던 거죠. 자, 교재 갖고 학습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지하수 1000 메타삼승 중에 페놀이 20mg per 리터의 농도로 함유되어 있다. 이를 활성탄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1mg per 리터까지 낮추기 위해 필요한 활성탄 양을 계산하시오. 킬로그램으로. 프렌들리 등원 흡착식을 이용하고 K는 5고 N은 1.0을 적용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3번. 그럼 프렌들리 등원 흡착식은 M분의 X K C의 M분의 1승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M을 계산하라는 얘기지. 근데 X는 지금 20mg per 리터의 농도를 1까지 낮추는 거니까 20-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K 값은 0.5라 그랬고 곱하기 농도는 최종 농도죠. 처리 얼마야? 1이죠. 응? 1. 여기서 1의 개념이 요 1의 개념이죠. 곱하기 M분의 1승. 그러면 1분의 1이니까 1이 되겠네 그냥. 그래서 여기서 M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얘가 활성탄 양이죠. 요걸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항에서 계산이 얼마가 나오냐면 38mg per 리터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부피가 1000m 삼승이라고 그랬으니까 1000m 삼승 하게 되면 이제 단위 지울 수 있겠죠. 1000ml 곱하기 메타 삼승. 그러면은 이렇게 지워지고 리터 지우고 그럼 미리그램만 남았는데 문제에서 뭐야? 킬로그램으로 계산하라 그랬네. 그럼 이거 미리그램이니까 킬로그램은 10의 3승 미리그램이죠. 10의 6승이죠. 10의 6승 미리그램. 그러면 여기서 미리그램 지우고 그러면 킬로그램만 남죠. 그래서 킬로그램은 38kg.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도 몇 번 나왔던 겁니다. 토양 경작법이랑 바이오 파일 방법 공통점 차이점 구분해서 써주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도 자연 저감법의 오염물질 감소 메커니즘, 희석, 생분해, 지중 물질과 화학 반응까지 해갖고 5가지 알아두시고요. 이건 오랜만에 나왔네요. 그다음 6번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나왔네요. 미생물에 의한 토양 오염 처리 시 탄소원과 에너진을 구분하여 쓰시오. 그래서 종속이랑 독립으로 구분하고 각각을 화학합성이랑 광합성 구분해서 탄소원, 에너지원 구분해서 정리해서 써 주셔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자, 체분석에 의한 토양의 입도 분포 곡선의 통과 백분율에 의한 해당 입자 직경이 D10은 0.0035, D20은 0.0075, D30은 0.045, D60은 0.15mm 단위는 다 곡률계수와 균등계수를 계산하시오. 자, 곡률계수는 D10 곱하기 D60을 분모로, 분자는 D30의 자승이죠. 그러면 단위는 어차피 지워지니까 생략하고 D10 값이 0.0035 곱하기 D60은 0.15, 그 다음에 D30은 0.045의 자승이 되는 거죠. 그러면 3.85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균등계수. 균등계수는 D10분의 D60이죠. D10은 0.0035고 D60은 0.15죠. 그러면은 42.86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면 되고 단위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일단 할까요? 자, 토양 공기를 0.1 메타 삼승포 민으로
직경 25mm의 직관을 통해 추출할 때 배관 1m당 마찰 손실 수두를 계산하시오. 압력 손실을 계산하라는 얘기죠. 관마찰 계수 0.03, 그다음에 비중 1.2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마찰 손실 계수 관마찰 뭐 문제 준 대로 합시다. 손실 수두 압력 손실 계산하는 얘기예요. 수두를 계산하시오. 근데 메타로 계산하시오. 자,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해요? 손실 계수 분의 D분의 L 곱하기 여기는 지금 비중을 줬으니까 2지분의 감마 V 자승 이렇게 계산하죠. 자,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다 알 수 있는 거고, 자, V를 계산해야 되는데, 근데 이 V를 계산할 때는 이 단위가 요 식에서는 뭐가 돼야 돼요? 메타 퍼 세크가 돼야 되죠. 자, 그럼 V는 뭐 갖고 계산해요? 유량 줬고 직경 줬으니까 Q는 AV에서 V는 A분의 Q 하면 되겠죠? A분의 Q인데 얘를 메타 퍼 세크로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A가 직경이 25mm라고 그랬으니까 이걸 메타로 바꾸면은 0.025 메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분의 3.14 곱하기 25mm를 메타로 바꾸면 0.025의 자승이고, 얘가 메타 자승이니까 단위는 메타 자승이 되겠고, Q는 0.1 메타 3승 퍼 미니죠. 미니고, 그 다음에 세크로 바꿔야 되니까 1분은 60세크고요. 교재는 따로따로 했는데 이건 한꺼번에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요거 지워지고요. 두 개 지우면, 세 개에서 두 개 지우면 하나만 남죠? 그럼 메타 퍼 세크 딱 되네요. 요거가 3.397이 나왔습니다. 3.397이 나왔어요. 메타 퍼 세크. 자, 그러면은 요렇게 좀 내려올게요. 이어서. 자, 그러면은 0. 마찰 계수가 0.03 곱하기 D. 직경이 아까 25mm니까 메타로 0.025 메타. 그 다음에 길이는 1m. 그쵸? 배관 1m다 그랬잖아요. 곱하기 2 곱하기 9.8. 중력가 속도는 메타 퍼 세크의 자승이죠. 그 다음에 비중 1.2 곱하기 V의 자승. V는 요거 계산했잖아요. 3.397. 그쵸? 메타 퍼 세크의 자승이 되는 거죠. 맞죠? 요것도 자승값이 돼야 되겠죠. V의 자승. 그래서 지우고 지우면은 뭐가 나옵니까? 메타가 나옵니다. 단위가. 그래서 나온 것이 0.85 메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자, 휘발성 유기물질의 처리를 위해 바이오벤팅 적용성 시험을 하였다. 다음 자료를 위하여 평균 산소 소모율을 계산하시오. 상당히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죠. 그래서 09번 평균 산소 소모율 퍼센트 O2 퍼 데이로 계산하시오. 직접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피 곱하기 공공률. 그렇죠. 부피 얼마? 100 메타 3승 퍼 공공률 50% 0.5. 그 다음에 Q 주입 공기의 유량 30리터 분당 30리터 퍼민 곱하기, 그러면 이거 여기서 일단 단위를 바꿔 버렸네요. 대위로 바꿔야 되니까 분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 메타 삼승이니까 요 리터도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메타 삼승은 1000리터. 그 다음에 분을 없애기 위해서 하루는 몇 분? 1440분. 하루는. 그러면 데이가 된 거죠. 그 다음에 곱하기 C0에서 C5에서 CF, 즉 21에서 21은 뭐야? 초기고. 그 다음에 배기가스의 산소 농도는 얼마? 5. 5를 빼서 퍼센트, 얘가 산소죠?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서 메타삼성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리터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분분 없어지고요. 그럼 데이만 남았죠. 그죠? 응. 데이. 그 다음에 분자는 퍼센트 오투. 됐죠? 응. 그래서 이거 계산한 것이 13.82. 13.82% 오투 퍼 데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은요 좀 지우고 정리하고 이어서 풀이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10번 하겠습니다. 자, 10번도 몇 번 나왔던 유형의 문제예요. 자, 페놀로 오염된 지하수를 과산화수소수와 철촉매를 사용하여 처리하고자 한다. 예비 실험 결과 99% 제거 시 각각 과산화수소와 철의 필요량이 약 2.5.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냐면 페놀 1g당 과산화수소는 약 2.5g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또 과산화수소수 1mg당 철촉매 이온은 0.05mg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걸 알았다. 오염 현장의 페놀의 오염 농도가 6,000mg/L고 추출된 지하수 유량이 하루에 10,000L다. 필요한 철촉매의 양을 계산하시오. 이번에는 철촉매만 물어봤어. 근데 이거는 과산화수소수랑 철촉매 두 개를 다 물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풀이에는 과산화수소수의 양이랑 철촉매 양을 다 풀어놨습니다. 다 같이 학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 비중은 1.0이고 페놀의 제거율은 99%다. 그러면은 일단은 제거되는 페놀의 양을 찾아내야 돼.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유입 페놀의 양에서 유출 페놀의 양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제거 페놀의 양을 먼저 찾아야 돼. 자, 그러면 일단 유입되는 페놀의 양. 자, 페놀의 양은 자, 거기 유량에다가 농도를 곱해주면 되겠죠? 유량은 1000만이죠? 하나, 둘, 셋, 넷 리터 퍼 데이고, 농도는 6000요? 6000mg 퍼 리터고, 그 다음에 단위 환산액이죠? 미리그램을 없애야 되니까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킬로그램은 10의 6승 미리그램. 자, 그러면 여기서 미리그램 지우고, 그 다음에 리터 지우면 킬로그램 퍼 데이가 되네요. 그럼 얼마냐? 계산한 것이 60kg 퍼 데이고요. 그 다음에 유출되는 페놀량은요. 자, 유출 페놀량은 지금 일단은 제거 효율이 몇 프로라 그랬어? 99%라 그랬어. 그렇죠? 99%? 맞죠? 페놀 제거율은 99%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 식을 만들면 99%는 요거는 99%는 우리가 효율 계산할 때 1 마이너스 CI분의 Cout. 그렇죠? 그러면 CI라는 얘기는 지금 유입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60분의 유출이 C가 되는 거지. 요거 곱하기 100을 해버리면 요 C가 바로 뭐야? 유출되는 페놀 양이죠. 그래서 유출 페놀량 C라고 하면 여기서 C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0.4kg per day. 그러면 유입되고 유출되니까 제거되는 양에 대한 과산화수소랑 철촉매 양을 계산하는 거니까 제거 페놀은 유입 60에서 유출되는 거가 0.4니까 순수하게 제거되는 페놀은 59.4kg per day라는 얘기지. 자, 이랬을 때 과산화수소의 양은 H2O2는 kg per day. 그럼 제거되는 양이 이만큼이죠. 59.4kg per day고, 페놀 1g을 제거하는데 2.5g의 과산화수소가 필요하다 했으니까 2.5
H2O2 페놀 1g 페놀. 자, 그러면 이게 페놀의 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g은 없어지고 이 페놀에 대한 개념, 요 단위가 남아 있는 거지. 요 단위만. 그러고 나서 H2O2만 남는 거죠. 다시 한번 g 지워지죠. 응? 그다음에 지금 이 페놀을 제거하는 거잖아. 이거 할 때 제거되는 양이고, 그러니까 요거에 페놀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여기서 페놀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고 실제로는 지금 과산화수소수의 양만 남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한 것이 얼마가 나오냐면 148.5kg 데이. 자, 그다음에 이제 철 촉매도 똑같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59.4kg per day가 제거되는 페놀 양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2.5g H2O2 per g 페놀이고, 근데 또 뭐야? 여기서 철촉매죠. 1mg H2O2 과산화수소수 반응을 시키려면 철촉매는 0.05가 필요하니까 0.05mg 철촉매 per mg H2O2. 그러면은 여기서 없어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없어지고, 그쵸? 그 다음에 요 개념이랑 없어지고, 이 전체 개념이에요. 없어지고, 그럼 뭐가 남아? 철촉매만 남는 거지. 그렇죠? 철촉매 남고, 단이 남고. 그러니까는 여기서 나온 값이 철촉매의 값이 나오는 거죠. 이걸 계산한 것이 7.47, 7.43 kg per day. 그래서 요거 이번에는 요렇게만 문제가 나오는데 대부분 과산화수소수랑 철 각각 계산하는 문제들이 몇 번 나왔던 겁니다. 반복해서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11번 전기 동력학적 토양 오염 복원 기술이 타 기술과 비교하여 갖는 장점 5가지. 이것도 한 몇 번 나왔던 거고 8가지 정리해 놨으니까 여러분 거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자, 지하 저장 탱크에서 오염물질이 유출되었다. 지하수의 오염물질의 농도는 6mg/L. 그 다음에 유출된 오염물질의 양을 계산하시오. 킬로그램으로. 다 대수층은 100m 곱하기 지하 대수층은 100m 곱하기 30m 곱하기 5m의 부피를 갖고, 그 다음에 공공률은 30%다. 30%다. 그 말은 이건 뭐야? 농도는 부피분의 양에다가 공공률만 고려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염물질의 양은 킬로그램은 양은 부피랑 농도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농도는 부피분의 양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용시켜 갖고 이 부피에 대한 공공률만 고려하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부피 100 곱하기 30 곱하기 5, 그럼 메타니까 메타 3승이겠고, 곱하기 농도 6mg/L라 그랬고, 공공률 30% 0.3이라 그랬고, 그럼 단위 환산하면 되겠죠. 미리그램을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되겠네. 킬로그램은 10의 6승 미리그램. 그 다음에 요 리터를 바꿔야 되겠죠. 요 메타 3승이랑 지우기 위해서 1000리터는 메타 3승. 자, 그러면 봅시다. 지워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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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로그램만 남죠? 그래서 이거 정리한 것이 27 킬로그램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자, 지하수 유량이 2.5 메타 3승 per day이고 두 지점 사이의 수평거리는 500m, 투수계수가 250m per day, 대수층 단면적이 4m 자승인 경우 두 지점의 지하수 수두차를 계산하시오. 날씨 법칙을 이용하고, 자, 그러면은 이거만 유량은 투수계수 곱하기 면적 곱하기 DL분의 DH, 즉 수두경사. 그래서 여기서는 DH를 계산하는 거네. 자, 그러면 Q는 KAL의 DL분의 DH.
그럼 유량은 얼마? 2.5 메타 삼성포 데이. 는 그다음에 투수계수 K 값이 250 속도 단위죠. 메타 퍼 데이 곱하기 면적은 4m 자승 곱하기 DL 두 지점 사이의 수평 거리가 되는 거지. 이건 거리, 이건 수위차. 그래서 거리는 500m. DH 얘를 계산하는 거죠. 그럼 얘에 대해서 풀어버리면 수두차가 되는 거예요. 수두차 DH는 요건 계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항해 갖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1.25m. 자, 그다음에 14번. 토양 시료 채취 기준 지중 토양의 교란되지 않은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토양 채취기 두 가지를 쓰시오. 그래서 지중 토양 채취기에서는 교란되지 않는 시료 채취라는 것은 자, 박벽 개방식 튜브랑 그다음에 지오 프로브 시스템 이것도 한두 번 나왔던 거고요.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15번. 자, 요거는 우리 정밀 쪽에서 나온 것 같은데 거기서 이것도 정밀조사 그쪽에 나온 것 같아요. 즉 산업지역에서 개항조사 시 시료 채취에 관한 사항이다. 가로 안에 안 맞는 것은 이것도 신출인 것 같아요. 자, 오염 토양이 산업지역이에요. 토양 오염 물질이 지상에서 토양으로 유입된 경우에 시료 채취 지점수는 오염 가능 지역의 면적이 1000m 자승 이하일 때는 500m 이상 한개 지점으로 하고 그다음에 1000m 자승을 초과할 경우에는 1000m 자승당 1000m 자승까지는 500m 자승당 한개 지점으로 그다음에 1000m 자승을 초과할 때는 1000m 자승당 한개 지점의 지점을 선정한다. 그래서 요것도 처음에 나온 건데 많이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뭐 1000 아니면 500의 면적의 개념 몇 번 봐주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자, 토양의 수리 전도도가 150m/s 데이고 공공률은 0.3, 수리 구배가 0.015일 때 오염물질이 250m 떨어진 우물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시오. 자, 요거는 달시식이랑 그다음에 단이랑 묶어서 생각해야 돼. 응?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속도는요. 자, 속도라는 얘기는 길이를 시간으로 나누면 되잖아. 응? 그렇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달시식에서 파생된 이 V식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유효 공공률분의 K, 그다음에 DL분의 DH 이렇게 쓴다고. 그러면 요거를 갖고 요 관계식을 갖고 T에 대해서 정리해 버리면 요걸 T에서 정리하면 T는 L분의 요 식을 T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야. K DL분의 DH 이렇게 되죠. T에 대해서 정리하면 얘랑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나오는 거지. 이 식이 시간으로. 자, 그러면은 L은 지금 길이는 250m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K 값은 유효 공공률부터 합시다. 얼마? 0.3이고 K 값은 수리 전도도가 150m/d이고 그 다음에 수리 구배 0.01호죠? 응? DL분의 DH 0.015. 자, 근데 일단 단위를 봐야지. 데이가 있네. 이걸 시간으로 바꿔야 되겠네. 하루는 몇 시간? 24시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가로친 거 분모죠. 그럼 여기서 보면 데이 지워주고 그 다음에 메타 지워주고 분모 올라가면 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계산한 것이 800시간이 나오네. 800. 그래서 요거는 자, 이거 다시 한번 요 속도에 대한 개념은 길이를 시간으로 나눈 거랑 요 식이랑 그다음에 문제에서 지금 K 공공률 수리구에 줬으니까 요거 속도식 얘는 V는 요식.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놓고 여기서 T를 계산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죠.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17번 오염 토양의 처리 기술 중 토양 증기 추출법 및 생물학적 동기법 즉 바이오벤팅이죠. 원리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네, 몇 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양 내의 원소 순환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은 토양 중 탄소의 산화 형태는 뭡니까? 탄소가 다 나오면 CO2죠. 환원 형태는 메탄이죠. CH4. 또한 토양 중 질소의 산화 형태는 질산이온 NO3- 그 다음에 환원 형태는 암모니아 형태다. NH3다. 그래서 이거 우리 교재에서도 보면 질소에 대한 순환을 보게 되면 또는 탄소에 대한 순환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아실 수 있는 내용을 이렇게 문제화했네요. 이것도 괜찮은 문제 같아요. 이것도 처음 나온 겁니다. 이거는 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19번 자 위험성 평가 실시 요령 중 위험성 평가 절차 단계 단 토양 오염물질 유해성 평가 지침 기준으로 했을 때 6단계 1번서부터 6단계 몇 번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20번 토양 환경 평가 절차 및 방법을 쓰시오. 절차는 기초한 다음에 개항한 다음에 정밀이고 그 다음에 평가 방법은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절차는 나왔었는데 방법은 안 나왔던 것 같아. 토양 환경 평가의 방법도 세 가지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1년 1회 토양 기사 실기 문제 풀이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풀이를 보게 되면 아까 1번 문제 있죠? 1번 문제가 좀 까다롭고 그 다음에 그 이론적으로 신출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계산 문제는 과거에 나왔던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론적인 건 여러분이 좀 외워서 쓴다? 그 힘드시죠? 피곤하죠? 사실 외워서 쓴다는 거가. 그렇지만 거기서 이제 주로 외울 때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인지를 하고 이렇게 말을 연결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단답형이나 뭐 가로놓기 같은 경우는 그냥 문제를 갖고 여러분이 실전에 가면 바로 적용이 될 수 있으니까 몇 번 자세히 보시고 계산 문제는 반드시 직접 풀어서 어디서 자기가 오류가 생기는지를 확인하셔야지 시험장 가서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이번에 여러분 다 합격하실 겁니다. 자, 자신감 갖고 건강하게 마무리 잘 하셔서 합격 꼭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번 시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또 기회 있으면 여러분 다시 건강하게 여러분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